확률과 통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단원은 순열과 조합에 관한 내용으로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런데 고1 수학에서 이미 순열이 뭐고 조합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 공부를 했었죠. 따라서 그 내용을 복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더 응용된 순열, 응용된 조합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원순열, 그 다음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 중복조합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원순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순열은요, 제목 그대로 순서 있게 나열을 하는데 고1 수학에서 배웠듯이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으로 나열하는 경우, 즉 원형으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 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원순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렬로 나열할 때와 원형으로 나열할 때의 차이점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숫자 1, 2, 3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6가지 경우가 있고 그걸 일일이 한번 쭉 적어본 겁니다. 자, 3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알까지, 즉 6가지라고 이미 배워서 알고 있고요. 그 6가지가 바로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렬로 나열할 때는 이렇게 서로 다른 6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라는 걸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요 똑같은 경우, 요 각각의 경우를 원형으로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 2, 3은 자, 1 써주시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2 써주시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3을 써주시고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고요. 1, 3, 2도 똑같이 1,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3,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2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2, 1, 3은 이렇게 될 거고요. 2, 3, 1은 이렇게, 3, 1, 2, 3, 2, 1 다 이렇게 나열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와 원형으로 나열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원형으로 나열할 때는요. 회전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얘가 서로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숫자의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원형은 회전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첫 번째 경우를 봅시다. 첫 번째 경우는 1, 2, 3이 나왔어요. 그러면 네 번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요 첫 번째 경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120도 돌려보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빙그르르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요 1이 어느 자리에 오겠어? 요 자리로 오겠죠? 그 다음에 3은 어느 자리로 가겠어? 요 자리로 가겠죠? 그 다음에 2는 이렇게 돌아서 요 자리에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떤 거와 똑같냐 하면 여기 네 번째 보이시는 2, 1, 3이랑 똑같아요. 즉 원순열은요. 회전해서 똑같은 놈들은, 회전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놈들은 서로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에 있는 1, 2, 3과 네 번째에 있는 2, 3, 1은 서로 다른 경우가 아니라 서로 같은 경우가 돼요. 이해됩니까? 이게 원순열과 일렬로 나열하는 그냥 순열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놈이 또 있나 볼까? 자, 여기 다섯 번째 놈을 한번 보세요. 다섯 번째 놈은 첫 번째 놈을 반대 방향, 즉 시계 방향으로 120도 회전을 시켜보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돌리면 1은 요 자리로 오겠죠? 2는 요 자리로 오고 3은 요 자리로 옵니다. 자, 이 모양이 얘랑 똑같죠? 3, 1, 2 이렇게 똑같습니다. 결국 이 다섯 번째 있는 놈도 여기는 1, 2, 3이고 여기는 3, 1, 2니까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원순열에서는 회전시켜서 똑같은 모양이 되면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얘를 120도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더니 요놈이 딱 나오네요. 그죠? 1, 2, 3 여기도 1, 2, 3 그치? 그래서 요 두 개는 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원순열의 큰 특징은 뭐냐 하면 회전시켜서 똑같은 모양이 되는 경우는 다 같은 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보냐면요. 기준을 딱 잡는 겁니다. 1을 기준으로 잡고 자, 한 방향으로만 도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고 만나는 숫자가 2죠?
2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만나는 놈이 3이고요. 3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만나는 놈이 1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네 번째 거랑 얘가 똑같다고 그랬는데 이 똑같은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여기서도 일단 1에서 시작을 해봅시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만나는 수가 2예요. 그 다음 2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만나는 수가 3이고요. 3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만나는 놈이 1입니다. 즉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등장하는 숫자들의 순서가 똑같다면, 자, 1로부터 출발을 해서 2 만나고 3 만나고, 얘도 1로부터 출발해서 2 만나고 3 만났죠. 어느 방향으로 돌 때? 시계 방향으로 돌 때. 따라서 이렇게 만나는 숫자의 순서가 똑같으면 이 둘은 같은 놈입니다. 됐지? 그럼 얘도 볼까요? 1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다 2를 만나고요. 2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다 3을 만나고 3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다 1을 만납니다. 결국 첫 번째 놈, 네 번째 놈, 다섯 번째 놈은 원순열에서는 같은 경우로 취급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놈과 두 번째 놈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 얘는요, 1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 2를 만나는 게 아니라 3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아, 이것만 봐도 얘는 첫 번째 경우와는 다른 경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3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2를 만나고 2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2를 만나죠. 그런데 요 세 번째 놈이 1에서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3을 만나. 얘랑 똑같네요. 그 다음 3에서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2를 만나. 역시 얘랑 똑같죠? 2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1을 만나. 요게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가 똑같은 놈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섯 번째 놈도 1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다 보면 3을 만나고요. 3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다 보면 2를 만나고 2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2를 만나기 때문에 요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나오는 숫자들의 순서가 똑같아요. 1, 3, 2, 1, 3, 2, 1, 3,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원순열에서는 어떤 경우가 겹치는 경우인지를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원순열은요, 요렇게 회전하면서 1, 2, 3 순서로 나오는 거 하나와 회전하면서 1, 3, 2 순서로 나오는 거 하나, 그래서 총 두 가지 경우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1, 2, 3을 일렬로 나열하면 6가지가 가능하지만 1, 2, 3을 원형으로 나열하게 되면 서로 다른 게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자, 원순열, 즉 원형으로 나열할 때 특징이 뭔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6개에서 2개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이제 수학적인 수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알려면 생각을 조금 바꿔야 돼요. 이제 바꾸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시각에서 얘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자,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 일렬로 나열할 때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가 서로 똑같은 경우가 된다. 어디서는? 원순열에서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네들이 원순열에서는 왜 똑같은 경우가 되고 일렬로 나열할 때는 왜 다른 경우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면 일렬로 나열할 때는요, 보시다시피 시작하는 놈이 전부 다 달라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에서 시작했을 때 2에서 시작하는 거, 3에서 시작하는 게 전부 다 다른데, 이게 시작은 전부 다 달랐지만 원순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만나는 게 숫자가 똑같더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 다음에 2 나오고 2 다음에 3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원순열에서는. 그러면 얘는 선생님 얘는 2 다음에 3 나오고 3 다음에 1 나오는 거니까 원순열에서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죠. 원순열은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1 다음에 2 나오고 2 다음에 3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얘도 보면 3 다음에 1 다음에 2 나오고 2 다음에 3 나오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원순열에서는 요거 세 개가 똑같은 거야. 그렇다면 일렬로 나열할 때와 원순열, 원으로 나열할 때는 특징이, 일렬로 나열할 때는 시작점이 분명해요. 즉 원순열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똑같은 거로 보지만 이게 그냥 일렬로 나열할 때는 1로 시작하는 경우, 2로 시작하는 경우, 3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다 다르게 보겠다는 뜻이잖아. 그치?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원순열에서는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회전하면 다 회전해서 겹치면 똑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시작이고 누가 끝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 그렇다면 일반 순열, 즉 일렬로 나열할 때는 똑같이 회전을 해서 나오는 숫자가 똑같더라도 시작하는 놈이 누구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경우로 보기 때문에 이 시작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만큼 늘어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순열의 개수에 비해서. 근데 지금 1, 2, 3을 나열하는 거니까 시작을 1로 할 수도 있고 2로 할 수도 있고 3으로 할 수도 있어요. 즉 3배가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누구보다? 원순열보다. 자, 바꿔 말하면 일반 순열에서, 즉 일렬로 나열할 때에 비해서 원순열은요, 요게 맨 앞에 올 수 있는, 그죠? 누구로 시작하느냐가 3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원순열은 3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일렬로 나열할 때는 요 3가지가 전부 다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뭐냐? 얘는 1로 시작했고 얘는 2로 시작했고 얘는 3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놈들을 원에서 본다면, 원순열로 본다면, 자, 원순열에서는 이게 회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시작이고 누가 끝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3가지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일렬로 나열할 때는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만큼이 더 늘어나는구나. 즉 다시 말하면 일반 순열에 비해서 원순열은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의 분의 1만큼으로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여기서 3개였던 놈이 원순열에서는 한 가지 경우로 줄어드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녹색 3개였던 놈이 원순열에서는 하나로 카운트가 되니까 3분의 1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3이라는 게 뭐냐?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들의 종류의 가지수죠. 즉 지금은 1, 2, 3을 나열하기 때문에 맨 앞에 올 수 있는 수가 1 또는 2 또는 3, 그래서 3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순열은요,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을 자, 순서 있게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가지수, 즉 1, 2, 3, 3가지로 나눠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경우의 수가. 그래서 3분의 3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n개의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요 n 팩토리얼이 누구예요? n 팩토리얼이 그냥 n개의 서로 다른 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그놈 중에서 요 일렬로 나열할 때는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당연히 n개를 나열하니까 n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n가지 서로 다른 경우가 원순열에서는 하나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n분의 1을 곱한 것이 바로 원순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이게 뭐 됩니까? 원래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해가지고 어디까지? 쭉쭉쭉 곱해서 2 곱하기 1까지 가는 건데, 이놈을 지금 뭐로 나눈 거니까? n으로 나눴으니까 n과 n이 약분이 되게 되면 결국 누구만 남게 돼? n-1부터 1까지의 곱이 남게 되죠? 그래서 n-1의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원형으로 나열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야 되니까 항상 n-1의 팩토리얼로 알고 계시는데, 이게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n-1의 팩토리얼로 외우는 게 아니라 n분의 n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n-1의 팩토리얼이 됐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원순열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할 때는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n-1의 팩토리얼이 된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면 회전 방향이 같아지는 것이 n개씩 있게 되므로 원순열의 수는 순열의 수의 n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간단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6명의 학생 중 4명의 학생을 뽑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랑은 약간 다른데요? 왜냐하면
6명 중에 4명을 뽑는다 이런 건 없었잖아요. 뭐 그냥 4명이 있는데 4명을 원탁에 안 친다면 몰라도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갑자기 내면 어떡합니까? 그러는데 자, 원리를 이해했으면 됩니다. 6명 중에 4명의 학생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게 경우의 수가 6 퍼뮤테이션 4가지다. 이건 고1 수학에서 배웠죠. 그럼 결국 6명 중에 4명이 누가 뽑혔든지 간에 그죠? 맨 앞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4명이니까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야. 서로 다른 경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따라서 원순열에서는 그 4가지가 모두 다 하나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4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위에는 무조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적어주시고 요 나누기는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케이스 중에 시작을 누구로 할 수 있는지 그 가지수가 몇 개이냐. 예를 들어 6명의 학생이 A, B, C, D, E, F인데 이 중에서 4명 A, B, C, D가 뽑혔다고 한다면 일렬로 나열했을 때 맨 앞에 설 수 있는 학생의 수는 A가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B가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C가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D가 맨 앞에 올 수도 있으니까 4가지더라 이겁니다. 그럼 원순열에서는 이 서로 다른 4가지가 하나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나누기 4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이놈을 누구로 나누는 거야? 4로 나누는 거니까 딱딱 없어지면서 6, 5, 30 곱하기 3이니까 90까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죠. 뭐라고? 원순열을 생각할 때는 단순히 n-1의 팩토리얼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그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맨 앞에 올 수 있는 후보가 몇 가지인지 그 가지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6명의 학생 A, B, C, D, E, F가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A, B, C는 이웃하여 앉아야 된대요. 자, 요 이웃해야 하는 경우의 순열에 대해서는 이미 고1 수학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요 A, B, C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한 명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서로 다른 4명을 원형의 탁자에 앉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4팩토리얼인데 자, 이 경우에 맨 앞에 설 수 있는 서로 다른 후보가 몇 가지냐? 즉, 요걸 한 놈으로 봤으니까 요 놈이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D가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E가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F가 맨 앞에 올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4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은 뭐가 되냐 하면 3팩토리얼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웃해야 되는 경우에서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요 한 묶음 내에서 A, B, C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몇 가지인가 그걸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우리 고1 수학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요 묶음 내에 지금 A, B, C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결국 얘가 원형으로 나열되더라도 요 한 묶음 내에서만 보면 A, B, C, 뭐 여기 한번 D, E, F 이렇게 앉혔다고 해볼까요? 네, 요 한 묶음 내에서만 본다면 얘는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일렬로 나열되는 순열과 똑같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3명이 지금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나열되는 게 아니라 원탁의 일부분에 A, B, C가 이웃하여 앉는 경우니까. 그래서 요 3명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3팩토리얼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 묶음으로 보고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가 3팩토리얼 가지에 이 한 묶음 내에서 A, B, C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3팩토리얼 가지이므로 이 둘, 즉 6과 6을 서로 곱한 36가지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원순열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원순열과 일렬로 나열하는 그냥 순열의 차이점이 뭐고 그 차이점을 수식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렬로 나열할 때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인지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맨 앞에 올 수 있는 가지수로 나눠주는 게 바로 원순열의 수가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건
얘를 단순히 n-1의 팩토리얼로 외우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항상 분자는 일렬로 나열할 때의 경우의 수와 그때 분모는 뭐가 된다고요? 맨 앞에 올 수 있는 후보의 가지수. 그죠? 그걸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됐죠?